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혼에 관한 강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편린이라, 영혼의 편린이라는 건 조각지라는 뜻이죠. Fragment of Soul, 영혼의 조각지다, 편린이라는 강의를 지금 15번 강의를 했고, 지금도 또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제가 지금까지 우주과학을 공부하고, 양자물리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심리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목적이 그 많은 방대한 제가 지식을 공부해서 섭렵하고, 또 음악도 제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취미로 음악을 좋아하는 애호가의 수준이 아니라 음악을 전공해서 연주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실력을 배양해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그 음악 비디오의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 여러 개 올려놓은 일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 제 독창적인 생각, 이것은 영혼에 관한 생각입니다. 제가 자꾸만 편린이다, 조각이다, 영혼의 조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혼의 조각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영혼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온전한 것이 아니겠느냐, 부분이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부정적인 뜻으로 영혼의 편린을 자꾸 얘기하시면 그것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주가 굉장히 큽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구촌, 자연의 세계죠. 이것은 아주 작은 세계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그 그림을 여러분들 앞에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양자의 세계, 이것은 플랭크 스칼라입니다. 플랭크 스칼라는 10의 마이너스 35승입니다. 즉 공이 35개 붙어서 10의 35승분의 1m입니다.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그것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이 분간이 되지 않는, 즉 무와 유의 경계선에 와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에는 그 플라즈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계입니다. 물질이 물질이냐 아니면 파장이냐, 물질이 존재하느냐, 존재냐 비존재냐, 그 경계선에 와 있는 것을 플라즈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플라즈몬 시대에서 그 사이즈를, 크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10의 마이너스 35승 메타입니다. 즉 1m를 10의 35승으로 나눈 겁니다. 10의 9승으로 나눈 것이 10억 분의 1로 나눈 것이 1나노메타입니다. 그런데 9승분이 아니고 35승분의 1입니다. 얼마나 작은 것이겠습니까? 그러한 세계, 양자의 세계가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해 있는 현상계에는 작다고 해도 10의 마이너스 5승, 약 한 10만 분의 1m입니다. 5승이면 거기에서부터 조금 큰 것을 해도 우리가 핸들링하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또 10의 5승 메타입니다. 즉
10만 메타, 즉 마이너스 10만 메타, 즉 1메타보다 적어서 10만 분의 1메타, 거기서부터 10만 메타까지의 영역을 그러한 크기를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상계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대우주가 있습니다. 그 허블 망원경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허블 스칼라입니다. 지금 당분간은. 그거는 10의 25승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10의 25승이면 막 250억 메타라고 했는데 그 250억 메타가 아닙니다. 10의 9승이면은 10억 메타입니다. 9승이면. 그러면 10승이라고만 하더라도 100억 메타가 됩니다. 100억 메타. 그런데 이것이 25승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큰 세계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의 공간은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4만 킬로미터의 둘레를 가진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런 속도입니다. 1초에. 그러한 속도로 진행하는데 이 우주의 크기가 그 둥그런 그 공의 형태라고 그러면 그 직경이 250억 년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진행하는데 250억 년 걸립니다. 그러면 이 빛의 속도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를 이 초를 250억 년이라고 하는 것을 초로 나눠 가지고 곱하게 되면은 30만이라는 데다가 그 거리가 나올 겁니다. 천문학적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우주의 공간이 그렇게 큽니다. 그러면은 이 영혼이 이렇게 거대한 빛의 속도로 가도 250억 년이 걸려야 지름을 횡단할 수 있는 250억 광년의 지름을 가진 거대한 구형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250억 광년이라는 지름을 가지고 있는 공의 그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우주 영혼입니다. 유니버설 소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현상계는 유니버설 메타입니다. 우주의 물질 세계입니다. 우주의 물질이 존재하는 세계는 굉장히 그 작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하나의 도표를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무슨 얘기냐? 유니버설 소울이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영혼입니다. 아주 거대한 하나입니다. 그 유니버설 소울이 조각지로 분해돼 가지고서 이 유니버설 매터, 우주의 그 물질이 있는 세계, 이거는 아주 극히 작은 250억 광년의 지름을 가진 거대한 우주의 공간에서부터 우주의 물질이 존재하는 이 지구로 지구에다 비교하면은 이건 한없이 작은 겁니다. 그러면 우주의 그 거대한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하나의 영혼이 그것이 분해해서 자기 자신을 나누어서 아주 작은 지구의 소위 그 물질의 세계로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 오른쪽에 화살이 있습니다. 내려옵니다. 그 다음 왼쪽에는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영혼의 편린이라고 얘기했고, 편린 조각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우리 물질의 세계인 지구에 와서 있다가 이것이 편린 영혼, 즉 영혼의 편린, 조각지인 영혼, 그것이 다시 우주의 유니버설 소울, 하나인 거대한 우주의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승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쪼각지인 영혼, 편린 영혼이 그 거대한 우주로부터 상대적인 작은 물질의 세계인 지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온 영혼이 다시 아래에서 왼쪽으로는 그 거대한 우주의 그 하나인 영혼으로 올라가서 서로 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그림인데, 그러면 물질의 세계, 우리 지구입니다. 지구, 물질의 세계는 제일 작은 것이 subatomic matter입니다. subatomic matter. 이건 뭐냐면 원자 핵 안에 쿼크가 원자 핵 안에 우선 중성자와 양성자가 들었습니다. 중성자, 양성자 하나만 있고 전자가 공전하는 것은 수소입니다. 그 수소에 또 중성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는 무거운 수소입니다. 중수소. 그런데 그러면 원자 핵 안에 양성자가 혼자 있던가 중성자가 함께 있던가 그랬을 때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subatonic입니다. 원자 핵 아래에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원자 핵을 구성하죠. 또 양성자 안에는 쿼크가 3개 들었습니다. 또 중성자 안에도 쿼크가 3개 들었습니다. 그 3개 들어가 있는 것은 또 그 양성자나 중성자 밑에 있는 또 작은 물질들입니다. 그것이 하드론이죠. 중성자나 양성자를 하드론이라고 그럽니다. 그 하드론 밑에 있는 거죠. 하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subatonic이고, 그 다음에 하드론이라고 하면 그거는 쿼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겁니다.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것이 원자와 subatomic matter들입니다. 그게 원자가 2개 이상 모이면 분자라고 해요. 몰레쿨라입니다. 몰레쿨라. 분자입니다. 그 분자 중에 아주 가장 그 전형적인 것이 물입니다. H2O입니다.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 전부 원자가 3개가 모여서 분자를 이룹니다. 몰레쿨라입니다. 그러한 분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그 다음 단계의 물질을 형성한 것이 우선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이라는 건 땅 속에 있는 돌멩이들, 보석들 그런 겁니다. 그 미네랄, 거기서 금속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광물질이죠. 광물질. 그것이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는 거기까지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subatomic, atomic, molecular, mineral 여기까지는 유기체입니다. 그 다음에 vegetable, 즉 식물들서부터는 세포 조직이 있습니다. 잎사귀에도 다 세포가 조직이 있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가 있고 자라나고 하는 것은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식물에서 제일 아래 수준에 있는 것이 이것이 유기체로서 제일 아래 수준에 있는 것이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그 식물들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들이 있습니다. 애니멀, 동물들입니다. 동물들 중에 또 초식을 하는 동물이 있고 동물들을 잡아먹고 육식을 하는 또 그런 맹수들에 속하는 동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움직이는 유기체 동물들입니다. 근데 이 동물들은 몸과 정신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신이 좀 표현될 때는 지능입니다. 지능. 그러니까 충동과 지능으로 나타나는 정신작용입니다. 이것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이성을 가진 존재 인간입니다. 인간의 뇌 안에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reason, rational, 합리적인 게 뭔지 깨닫는 거, 이치를 깨닫고 그런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말하자면 전형적인 rational,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성을 가지고 자꾸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지식을 많이 섭렵해서 인텔렉츄얼한 수준에 올라갑니다. 지적인 존재죠. 이성적인 존재의 위에 있는 것이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인 존재 우에는 inspired human being입니다. inspired. 이 영감을 받는 겁니다.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그래서 이것이 신앙적인 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에게 기도하고 이것은 다 인스피레이션의 얘기입니다. 영감의 문제입니다. 영감의 inspired human being. 그 우에는 universal man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인간입니다. 우주적 인간이죠. 그 우주적 인간은 바로 우주의 영혼에 가까이 간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것을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한 15번의 그 편린 영혼, 영혼의 편린 이런 것으로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맨 위에 있는 유니버설 소울은 거대한 한 덩어리의 영혼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완전한 전체의 하나입니다.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 소위 유니버설 매터, 지상, 지구 이런 겁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보면 아주 작은 곳입니다. 큰 곳에서부터 작은 곳으로 물질들의 세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건 조각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 한 덩어리의 우주의 영혼이 그냥 그 하나로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편린이다. 조각이다. 영혼의 조각,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지구에 70억 명이 산다 그러면은 70억 개의 그 편린으로, 조각지로 이 지상에 내려와서 다 지적인 존재, 인간에게 그 영혼이 인카네이션, 그래서 화육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 아래서 서브아토믹에서부터 그 미네랄까지 가면은 그건 유기체고, vegetable, animal 그렇게 보면은 유기체입니다. 그 애니멀에서 그 이상 이성을 가진 존재, 합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아는 호모사피엔스, 그 다음에 그 합리적인 그러한 사고력을 가지고서 지식을 많이 얻어서 누적시키는 겁니다. 그 인텔렉추얼 맨입니다. 그렇게 된 단계에서 많은 지식을 가진 단계에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유니버설 소울로부터 우주에 있는 영혼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겁니다. 인스피레이션을 받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은 종교적인 인간이고 신앙적인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적인 인간이 계속 진화하게 되면은 우주적인 인간이 됩니다. 비록 지구촌에 작은 지구의 물질의 세계에 있지만 거기에서는 우주적인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우주적인 인간은 위에 있는 우주 영혼, 전체적인 우주 영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소위 그 전체와 개체에 대한 변증법, 전체와 부분, 이게 전체가 나뉘어서 편린으로 우리 지상에 왔다. 그겁니다. 여기에서 이 편린들이 과연 그 우주 영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지상에서. 우리는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80년 내지 100년 동안 삽니다. 여기에서 그 영혼을 아름답고 선하게 칼로스 카가토스로 우리는 잘 그 영혼을 가꿔야 하는 겁니다. 그 편린 영혼입니다. 이것을 잘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육신이 죽음을 통해서 육신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면은 그 육신 안에 담겼던 그 편린으로서 조각지로서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이 11개의 차원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우주의 하나인 정신이 우리 지상으로 유니버설 매터, 즉 물질의 세계로 내려온다 할 때도 11차원을 통과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주 거대한
250억 광년이나 되는 지름을 가진 큰 우주, 그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영혼, 그것이 조각지가 돼가지고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은하수의 별을 헤아릴 수도 없이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소위 영혼의 편린, 조각지로의 영혼으로서 이 지상의 세계, 매테리얼의 세계, 물질의 세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내려오는데 그것이 사이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차원이 형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이 여러 겹으로 겹쳐야 됩니다. 3차원을 가지고 있는 태양계의 직경이 태양에서부터 명성까지가 40AU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반경인데 직경은 80AU가 될 거 아닙니까? 카이퍼 벨트까지 다 합하게 되면 한 120AU입니다. 태양계의 직경이 한 120AU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의 작은 점으로 돼가지고, 점처럼 조그맣게 돼가지고 그게 또 3차원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6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도 그것이 태양계가 거기에 점입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진화한 6차원에 있는 그 물체, 그건 굉장히 작은 것을 태양계를 점으로 포함하고 있는 그런 거대한 겁니다. 그것이 또 점이 돼가지고 그것이 또 진화해서 그 3차원으로 해서 합하게 되면 9차원입니다. 9차원에서 우리 지구촌에 있었던 시간을 거기다가 플러스하게 되면 10차원이 됩니다. 그 10차원이 되면 그것이 지금 250억 광년의 지름을 가진 거대한 우주의 공간적으로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이 겹쳐 있는 데서 3차원만 가지고는 작아서 도달이 안 됩니다. 그 3차원의 그 태양계가 점처럼 돼가지고 그 비율이 또다시 그 3차원의 그 진화, 또 그것이 3차원에서 거대하게 된 것이 또 점으로 축소돼가지고 또 3차원의 진화, 이렇게 해서 9차원까지 가는 동안에 이 지구의, 작은 지구에서의 모든 그 편린 그 조각으로서의 영혼이 그 거대한 우주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이것은 차원에 더하기 차원, 3차원 더하기 3차원 더하기 3차원, 그래서 9차원에다가 시간 한 차원에서 10차원입니다.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는 우주 시간이 또 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11차원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 우리 조각지가 그렇게 차원을 거듭해 올라가서 우주의 거대한 우주 하나를 채우고 있는 그 전체로서의 온전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내가 원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합의를 해서 전체를 이룬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그 큰 세계, 직경이 250억 광년이나 되는 거대한 세계에서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영혼이 분해해서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서 조각지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작은 지구의 그 물질의 세계까지 와서 여기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그 소위 인카네이션이 돼가지고 거기에 화유 육신을 얻는다. 그렇게 되려면 또 거기서 11차원을 경유해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반대죠. 그 거대한 여기서 3차원으로 줄어들어가지고 3차원이 줄어들어서 6차원이 되는 데서 또 3차원이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3차원이 돼가지고 시간이 하나가 더 플러스해서 4차원이 돼서 이 지구촌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시간이 플랭크 타임으로 약 100 플랭크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양자 물리학자들이 연구한 것이고 양자 우주입니다. 퀀텀 유니버스. 그리고 그 퀀텀 유니버스에 작용하고 있는 양자 중력이 있습니다. 퀀텀 그래비티. 이러한 것들 다 연구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을 제가 공부해서 영혼의 그 지구로서의 하강,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우주로의 상승,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우리 지구의 크기와 우주의 크기의 비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도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야? 조각지입니다. 조각지. 편린입니다. 편린. 이것이 다 모여서 온전한 그러한 영혼, 그것은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그 거대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에 우리는 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와 부분에 대한 변증법, 부분이 없는 전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가 없이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아주 고귀한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록 조각지라 하더라도 편린이라 하더라도 이 편린 영혼이라는 건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편린 영혼의 구원이라는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